안녕하세요. 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의 황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요, 바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따끈따끈한 제 신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돈 되는 실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고요. 10월 달에 지금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의 규모, 그 현황을 좀 이해해보고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로드맵을 한번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요한 내용과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 요약적인 내용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영상에선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와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 도전하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 규모를 이제 내다보기에 앞서서 소매 업체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온라인 유통과 그다음에 대형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편의점과 같은 채널들의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주문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느 채널에서 주문을 하시나요? 또 어떤 채널에서 또 제품마다 다 선호하는 채널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신선 채소 같은 것들은 대형마트나 다른 곳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사는 제품들은 또 다른 제품들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전체적인 그 소매업체 중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49.3%,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15조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요. 작년 대비만 했어도 또 재작년,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했어도 이 정도 비중은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듯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리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주문이 순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49.3%까지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유통이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곧 50%를 넘어서 60%, 70%까지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온오프라인의 유통의 경계들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형마트의 그 이마트 있죠? 이마트가 사실은 롯데마트, 이마트, 우리 이제 대형마트 많이 가는데 오프라인에 강세를 둔 기업이었으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유통이 워낙 커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신세계는 타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바로 이베이 코리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G마켓 옥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희는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통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 규모는요, 지금 2000년에서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23년도에는 10조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TV 홈쇼핑이 거의 10년 동안 만들어 온 시장 규모와 육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가 TV 홈쇼핑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어떤 형태라는 것은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 없이 못 살죠. 네,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첫 화면으로 처음 들어가 보는 게 네이버가 많거든요. 그럼 네이버에 접속을 했을 때 뉴스 섹션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페이지를 모바일상에서 넘기면 쇼핑 메뉴가 나오고 바로 쇼핑 라이브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쇼핑 라이브가 도대체
어떻게 네이버 상황에서는 운영하고 있느냐를 제가 이번 자료에서 여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이브 커머스가 TV 홈쇼핑하고 달리 장점이 무엇이냐,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 나오는 장점은 수수료가 작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흔하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어쨌든 TV 홈쇼핑에 한번 방송을 태우면 1시간 정도 태우면 굉장히 여파가 크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수수료를 매출의 40% 이상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종합 쇼핑몰, 백화점 수수료들도 있는데 꽤 높은데 TV 홈쇼핑 수수료가 제일 높은 것 같았어요. 거의 40%라는 얘기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1시간 동안 매출액이 몇십억이 나도 수수료를 떼고 나면 원가에 들어가는 거 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 그냥 마케팅비로 그 자금을 다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물론 TV 홈쇼핑과는 좀 다릅니다. 또 어떤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쇼핑 라이브로 어쨌든 방송을 했을 때 1시간 동안 수수료를 얼마나 낼까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카드 수수료 말고 라이브 커머스의 연동 수수료는 딱 3% 받아요. 네. 얼마나 저렴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 수수료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매 전환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 시청자가, 그러니까 화면을 본 사람이 주문을 하기까지의 그 비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비율이 라이브 커머스가 훨씬 더 높다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라는 걸 할 수밖에 없고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출이 돼서 쇼핑몰에 클릭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왔을 때 정말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이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1%가 안 된다는 말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접속을 하면 들어오면 한 명이 살까 말까 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비율이 5%에서 최소 5%에서 20%까지. 왜냐하면 이 라이브 커머스도 개인이 하는 방송이 있고 기업이 투자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질의 느낌이나 또 쇼호스트 분들의 어떤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경쟁력이 틀려요. 그래서 비율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거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구매 전환율이 나타난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적고 효과 크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클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TV 홈쇼핑에 비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사실 실시간 톡으로, 그러니까 모바일이죠. 핸드폰을 보시면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것들 톡으로 대화 나눌 수 있고 그 판매자가 되는 쇼호스트 분하고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TV 홈쇼핑에서 나오는 영상들도 재방송이라는 게 있어서 영상이 띄워줄 수도 있지만 거의 사실은 그 영상이 리플레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내 쇼핑몰에 그 플랫폼에서 언제나 이렇게 재방송으로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이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즉흥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V 홈쇼핑은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짜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방송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내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분 따라 제가 만약에 물건을 10개 이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시청자 반응이 좋아요. 그럼 제가 5번 더 드릴 수도 있는 왜? 내가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융통성이라는 게 훨씬 더 발휘될 수 있고 그 시간에 진행되는 그 재미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좀 덜 받는 거죠. 약간 자유롭게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촬영 장비 세팅과 방송을 하는 그 환경이 돈 많이 들고 무겁다 그러면 아무나 시도를 못할 텐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간단한 장비, 그러니까 유튜버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똑같이 마련을 해두시고 라이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가입하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조건만 되신다고 하면은 그냥 편안히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관심이 좀 가실까요? 자, 앞서서 저는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쇼핑 라이브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저와 같은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는 어떤 현황일까라는 걸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베타 버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 시점이 2020년 7월이에요. 그것도 7월 30일. 그러면 거의 8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메인 플랫폼에서 운영이 된 지도 정말 1년여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신규 정말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은 그런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딱 1년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누적 시청자는 3만 5천만 뷰라고 발표를 했고 누적으로 거래된 액수만 2,500억이 돌파를 했다. 이것은 네이버 쇼핑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얘기한 게 당연히 아니고요. 쇼핑 라이브만 보고 결제한 사람들의 매출액이 2,500원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시청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쇼호스트로 데뷔를 해서 제가 물건도 한번 팔아봤어요. 그래서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사주신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 1시간 동안 특별히 1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요 시간만큼 라이브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고마워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준다. 이런 방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특가인 거예요. 사실 TV 홈쇼핑도 보다 보면 이거는 이 방송에서 지금 안 보시면 이 조건에 못 드려요. 이런 멘트 하잖아요. 똑같이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면 사야겠어. 근데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제가 모바일에서 맨날 주문하듯이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면 끝. 결제도 아시지만 저희 간편 결제로 돼 있잖아요. 늦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TV 홈쇼핑도 자동 주문이다 하면 전화를 걸어야 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바일로 내 휴대폰에서 내 세팅된 페이를 그냥 결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쉽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500억 원이 넘으면서 급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장이 됩니다. 판매자 수가 620% 늘었대요. 1년 만에. 그리고 월 거래액이 1,300% 어마무시한 2배 늘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TV 홈쇼핑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TV 홈쇼핑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진입을 프리하게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적고 효과는 일반 셀러 제가 쇼핑몰을 하는 것보다도 같이 겸했을 때 훨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에 도전을 많이 하게 되시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쇼핑 라이브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에 대한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정말 명품 시장 루이비통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명품의 그 메가쇼 있죠. 그러니까 왜 패션쇼 같은 거 그 해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패션쇼를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세계적인 명품 회사에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패션쇼를 여냐고요. 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오프라인으로 패션쇼를 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람을 타고 더 확장세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거 알겠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또 사실은 접근 방법도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임팩트, 이렇게 축소를 해서 여러분들께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립과 쿠팡 라이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쿠팡은 아시죠? 네, 쿠팡에 앱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그 첫 페이지에서 라이브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쿠팡 라이브. 그 다음에 그립이라고 하는 회사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앱이죠. 앱. 네, 앱. 그러니까 PC상에서가 아니라 모바일상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인데요. 이 그립도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쿠팡 라이브와 그립은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맞는 시장입니다. 누구나 뭐 셀러가 됐든 쇼 호스트로만 판매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됐든, 그러니까 상품을 위탁으로 받으시는 거죠. 누구나 열려 있는 곳, 두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쿠팡 라이브도 가능은 한데 사실 쿠팡 라이브는 약간 그 쿠팡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너무 많대요. 그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했고 조금 경쟁률이 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사에서 컨택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지원하기 페이지에서 그 SNS 채널을 얼마나 잘 팔로우를 관리하고 있느냐를 또 주요한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쿠팡 라이브에 진입하는 분들이, 왜냐면 같이 홍보하실 거니까 시너지가 나니까 아무래도 쇼호스트 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개인 SNS 채널의 비중을 많이 보시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으신 분이면 이걸로 바로 들어가셔도 좋고, 아직 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시면 첫 번째로 시도해 보실 건 그립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립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스마트폰에 회원가입하시고 거기 그리퍼라고 하는 쇼호스트 신청을 하시거나, 그리퍼가 아니더라도 내 상품 가지고 바로 라이브 방송 예약해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별다른 세계였어요. 그립에서 들어가면 너무 잘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놀란 분은 한 200벌 이상의 옷을 1시간 내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완판하시는 어떤 분을 뵀어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겠구나. 그분은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홍보를 하시고 라이브로 방송을 하시고 한 방송에서 몇백 벌을 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립이라는 시장에서 일단 회원가입과 채널을 열고 라이브 방송을 도전해 보기. 근데 처음부터 뭐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거나 말이 또 자연스럽게 나가거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제 생각에 연습을 좀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쿠팡 라이브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연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도전해 보시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 라이브는 사실 아시지만 네이버 쇼핑에는 누구나 입점 가능하고 누구나 판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은 이제 막 가입한 셀러에게는 아직 권한이 없어요. 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게 되면 최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등급이 씨앗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씨앗. 근데 여기서 새싹 등급, 그다음에 파워 등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매출액과 거래 건수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새싹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 등급은 씨앗보다 한 단계 위죠. 그래서 이게 이 등급에 대한 산정을 네이버는 3개월로 누적해서 꼭 환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배송이 나간 판매 건수가 100건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이상은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 판매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될 때가 새싹 등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월을 팔아서 200만 원 넘고 3개월에 매일 하나 정도 나가는, 뭐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 50개 나가면 더 쉬운 거고요. 이것만 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직접 내 스토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플레이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라이브 방송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항상
띄워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방송이라는 게 돼서 계속 누적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 스토어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계신 분들이 나는 직접 내가 배송해서 판매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러시면 위탁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아서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고 새싹 등급을 달성을 한 다음에 해보거나 또 새싹 등급인 회사에 직접 프로필을 내서 내가 쇼호스트를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연습하시면서 겸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더 계속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서 물건을 파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수수료를 얻으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것은 입점이라는 방식인데 내가 단독몰을 쇼핑몰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독몰을 열었을 때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라이브24라는 앱이 나와서요. 그 회사에도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직접 개발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개인몰을 오픈할 때는 카페24나 뭐 NHN 고도나 메이크샵 같은 회사에 전통적인 강한제 솔루션, 쇼핑몰 솔루션 회사들이잖아요. 이 회사의 솔루션을 가지고 쇼핑몰 운영이라는 걸 개인몰로 오픈을 하시는데 내가 개인몰을 창업을 하면서도 라이브24라는 앱을 연동시켜서 붙여가지고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일단 만들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초입이죠. 지금 시기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서비스, 업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툴 같은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유통, 그 떠오르는 온라인 유통 속에서도 더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다라는 거 소개를 드리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그립이라는 회사, 또 개인몰을 하실 때는 라이브24라는 앱 같은 것들에 대한 한번 인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찾아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시장에 도전하시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쇼호스트 도전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라이브 커머스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